12월 3일날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남대학교 김홍길이라고 하는 연구 교수한테 전화가 왔는데, 선배님 지금 계엄 일어난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야? 얼른 일어나서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아마 나한테 전화를 해준 건 옛날에 5.18 때 비상계엄이 확대됐을 때 전국으로 사전 예비검속 당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깨서 보고 계셔야 된다,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켰는데 이제 군부대 움직임이 보이고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국회 주변에 이렇게 있고, 국회의원들이 넘어가서 의사당으로 막 들어가 있고 헬리콥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어쩌고 계엄치고는 좀 이상하네? 무슨 이런 계엄도 다 있지? 왜냐면 87년 6월 항쟁 때만 해도 너무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서 80년이 생각이 나가지고 피신 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12.3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시 넘어서 국회에서 땅땅땅 비상계엄 해제 해버리고 나서 끝났구만. 그러게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긴장 안 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해도 참 멍청하고 서툴르게 한다라고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4시경이나 되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같은 마을에 사시는 강정채 총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어이, 비상계엄 해제됐네. 아니 형님, 아까 1시 좀 넘어서 해제됐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윤석열이가 나와서 받아들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윤석열이가 나와서 비상계엄 해제를 받아들이겠다고 할 때까지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들이 아침마다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합니다. 같이 산책을 나갔거든요. 어제 저녁에 죽는 줄 알았대요. 무슨 얘기냐. 자기도 이 계엄이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호흡이 가쁘고 몸이 막 옥죄어 오면서 금방 죽을 것 같대요. 그런데 상당히 지난 뒤에 그것이 약간 해소되고 지금 아침 산책을 이렇게 같이 나가니까 그런 상황이 조금 해소된 것 같다고. 뭐냐면 머리로는 큰 문제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5.18 당시에 그 계엄치하에서 했던 말도 못할 고통이 몸이 기억하고 있다가 몸이 반응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아니 이 집단은 도대체 이게 뭐야? 완전히 지옥에서 악마무리들만 골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집단 아니야? 하는 짓거리가 당당한 뭐 하나도 없지, 추접스럽기 이럴 데 없지, 이렇게 비굴하고,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애가 탔습니까? 최근에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그야말로 마음도 못 놓고, 또 그동안에 우여곡절도 많고, 그런데 탄핵을 시켜놓고 이제 됐다라고 했는데 또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도 못할 경을 쳤으니까 이제는 정말이지 이걸 이겨냈잖아요. 어찌든 이겨내고 있잖아요. 아마 뭐 저들이 어떤 시도를 해도 다 이겨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미국 1국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어떤 방향타를 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련을 지금 겪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80년에 겪은 그 계엄령이나 이런 것은 불의한 세력이 이게 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있다, 이런 의식이 아주 강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12.3 여기는 국민들의 그 정당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뽑혀진 대통령이 무슨 계엄령을 내렸다? 이게 정말로 새로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안 받아들여졌어요. 저게 뭔가 하고. 근데 이제 몇 번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상황이 이제 일단은 그렇게 끝나갔는데, 그렇게 몸이 기억하고 이렇게 정말로 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물리적인 그런 폭력과 똑같이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나 공포를 심어주는 무지막지한 불의한 힘이다, 불의한 권력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민주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위험에 직면할 일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더 세세하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권을 창출하고 또 이것을 잘 지켜내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그 밤에 한 10시 반인가 이렇게 밑에 뭐 자막이 뜨길래 이제 그 9시로 KBS로 돌려보니까 비상계엄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얼른 옷 몇 가지만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왜냐면 5.18 때 형님이 비상계엄을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예비검색으로 잡혀가셨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저는 본능적으로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라디오를 틀고 차를 몰고 가면서 라디오를 틀고 길가에 듣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로 몰려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 있으니까 이제 의장이 국회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다시 나오면서 안 사람한테 얘기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안 사람이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나왔는데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요거도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제 안 사람을 꼈죠. 그래갖고 얼른 텔레비 틀고 봐라. 자네 이 순간을 안 보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좀 있으니까 이제 망치로 땅땅 뚫으면서 계엄을 해제를 하는 거예요. 안 사람은 이제 어메 미쳤는가 봐. 이게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제 계엄 이렇게 해제한 것을 첫날 밤 그렇게 벌였는데